이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나 이제 거래량 등 주식 시장에 나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시세를 예측하는 것으로 주로 차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보다는 차트 분석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나름대로 그림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우리가 분석한 기본적 분석에서 나온 기업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에서의 인기도 이런 것처럼 실제 경제의 외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차트는 실제 공식이 아니라 공식은 과학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심리학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이렇게 게임이론, 확률이론, 기하학 같은 추상적 개념을 활용하고 심리학은 이제 군중의 심리 집단, 그 집단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심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술의 경지에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기한 게 차트의 흐름을 쫙 보면요, 강이 있고 약이 있고 리듬을 꼭 타요. 이 리듬을 이렇게 보면은 차트 분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과학과 심리학과 예술의 종합 분석 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캔들 차트, 일본에선 봉 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캔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캔들 차트는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그날의 시가, 시작 가격이죠. 종가, 종료 가격은 물론 고가, 최고의 가격과 저가, 최저의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캔들 차트 가지고. 이 캔들 차트의 종류는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 시작하는 가격보다 종료된 가격이 높은 경우, 결국은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높은 경우를 말하며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것,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가라고 하는 거는 그날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이 고가고, 저가는 그날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을 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는 그날 시작된 가격으로 개장 전날, 오늘 개장했다 그러면 그 어제 종가가 시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가는 뭐냐면은 그날 해당하는 날짜에 마감된 가격으로 내일 개장하게 되면 내일의 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봉과 음봉은 시가와 종가가 계속 바뀌면은 양봉이 됐다가 음봉이 됐다가 양봉이 됐다가 음봉이 됐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양봉과 음봉이 바뀔 수 있으며, 양봉이 뜬다는 건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것은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음봉이 뜬다는 것은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캔들 차트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캔들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시작가가 1,000원이에요. 시작가가 1,000원인데 종료가가 1,300원이야. 그러면은 시작가가 낮고 종료가가 높잖아요. 이런 걸 양봉이라 그래요. 양봉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가하고
종료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양봉이니까 빨간색으로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가가 1000원인데 중간에 800원까지 내려갔어. 다시 근데 최종 마감 가격 종가가 1300원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시작은 1000원에 시작했죠, 그쵸? 1000원에 시작했는데 가격이 내려갔어. 근데 중간에 내려간 거야. 다시 마지막에는 1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어쨌든 시작보다 종료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봉이다? 양봉이다. 빨간색 양봉.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시작가가 1000원이고 중간에 800원도 갔어. 중간에 또 1500원도 갔어. 종료한 거는 1300원이야. 그럴 때는 이 봉 차트, 캔들 차트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은 얼마? 1000원에 했는데 중간에 800원까지 내려갔다가 큰일 났다. 끝났으면은 음봉이 되겠죠. 다시 1500원까지 올라갔어. 우와. 아니, 근데 또 내려와 가지고 1300원이 끝났어요. 종가가 1300원이 됐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 자, 시작은 1000원을 했어. 중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떨어져서 끝났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원에 시작을 해서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1300원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4개의 캔들을 봤습니다. 그죠? 시가로 시작해서 이 가격으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중간까지 온 거. 그죠? 또 하나는 시가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간 경우. 물론 이 안에서 왔다 갔다는 했겠죠. 그 다음에 자, 시가로 시작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 시가로 시작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간 경우. 자, 요 4개 양봉만 보더라도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어떤 게 제일 안 좋은지 느낌이 오죠. 이 4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제가 볼 때 얘가 제일 좋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얘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 차트만 보고서도 야, 다음날 어떻게 되겠다는 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어서 우리 음봉 같이 한번 알아보죠. 음봉. 자, 시작은 1300원에 했어. 근데 중간에 800원이고 종료가 1000원이야. 시작보다 가격이 떨어졌죠. 이걸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은 1300, 중간에 800에서 중간에 1500 왔다 갔다 하다 종료가 1000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음봉이 그려지죠. 자, 세 번째 음봉. 시작은 1300원 했는데 중간에 15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다 다시 떨어져서 10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최악이네요. 시작은 1300원이었는데 종료가까지 계속, 물론 뭐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쫙 떨어진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양봉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4개의 음봉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죠? 이거는 최악인 거고, 그렇죠? 얘는 최고인 거고, 최고로 좋은 거고, 얘는 양봉이지만 찝찝한 거고, 그렇죠? 얘는 음봉이지만
무지하게 찝찝한, 얘가 제일 찝찝한 거죠. 좀 나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캔들 말고 도지라는 게 있어요. 도지. 도지는 뭐냐면 실제 그래프가 없는 거. 시가와 종가가 같은 봉으로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도지라 그래요. 도지. 그래서 도지는 이렇게 십자형 도지. 시작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 T자형 도지. 시작을 했는데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살 떨리겠죠,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비석형 도지라 그래가지고, 비석형 도지는 뭐예요? 시작했는데 쭉 올라갔어. 그래서 다시 쭉 내려와서 시가하고 저가, 고가가 똑같이 끝났어요. 네. 기분 좋다 말았겠죠. 그래서 이런 봉 차트, 캔들 차트 가지고 다음날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 차트, 캔들 차트를 볼 때는요, 참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간 경우, 전약 후 강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다음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종가가 시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정강후약이라 그래요. 다음날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신고가인지 신저가인지를 봉 차트를 볼 때는 꼭 확인해야 돼요. 신고가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 최고가를 뛰어넘는 걸 신고가를 해요. 신고가. 새로운 최고의 가격이다. 그래서 이 신고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세력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으나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신고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 신저가는 신고가에 반대되는 걸로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 제일 낮은 가격, 그 전에 낮았던 가격을 뚫고 더 밑으로 내려온 걸 최신저 가격이라고 해서 최저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신고가 반대로 매도 세력,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쭉 내려갔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 올라가, 이게 아니라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 차트는 시가와 종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신고가나 신저가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거래량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고가 저가가 있는데 거래한 양이 얼마 안 돼, 그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신저가, 전약 후강, 전강 후약이 발생할 때 이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 차트를 볼 때는 반드시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가 파동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파동 이론이 뭐냐 하면은,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을 그리며 반복적으로 가격이 변화하여 움직이는데, 이거를 주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렇게 갔다. 그럼 그 다음에도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봉 차트보다는 요 파동 이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트 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을 분석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패턴, 비율, 시간입니다. 패턴은 뭐냐면은 주가가 움직일 때 일정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그 다음에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못하네, 등락입니다. 등락.
등락할 때 폭과 길이의 비율이 있다. 이렇게 등락할 때 여기에 몇프로 올라갔으면 여기 몇 프로 올라가고, 이게 폭과 길이의 비율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고 이런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동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파동의 3대 요소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분석하는 차트 기법 중에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랠프 넬슨 엘리엇이 1983년도에 발표한 건데, 주가의 변동은 상승이 5번, 하락이 3번, 이게 계속 순환해서 움직인대요. 상승 하나, 둘, 넷, 다섯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락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파, 2파, 상승할 때는 이렇게 5개의 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개의 파가. 그래서 1파가 있고 2파가 있고 3파가 있고 4파가 있고 5파가 있는데, 1파는 이 5개의 상승 5파 중에서 가장 짧으며 3파나 5파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있죠. 그렇죠? 요 1파의 길이가 요 3파의 길이, 요 5파의 길이보다 길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첫 상승 파동은 추세가 바뀐다라는 것을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파는 1파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이 주식이라는 게 막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오를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1파가 올라갔다 그러면 잠깐 조정을 하느라고 내려오고 다시 3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파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인데, 재밌는 거는 1파의 저점이 어디예요? 1파의 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2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파에 대한 조정 구간인데 1파의 저점보다 내려가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파는 요게 이제 3파라 그래요. 3파. 이 3파는 1파보다 길며 상승각 자체가 더 크게 나온다. 그래서 요때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파는 상승 3파에 대한 조정. 주식은 얘기했어요.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래서 3파에 대한 조정 구간을 4파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금 2파와 마찬가지로 1파의 고점보다 여기 있죠, 여기. 1파의 고점이 여기죠, 여기인데, 얘 내려올 때 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파 있죠. 5파는 3파보다 짧다. 3파 있죠. 이거보다 짧다는 거예요. 짧은 상승 기간이라는데, 이때 빨리 현금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3파라고 있는데, 하락 3파. 자, 이 상승이 됐으면 이제 하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락 파동의 추세 변환을 갖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상승이 하다가 떨어지는 걸 추세 변환이라 그래요.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걸 또 추세 변환이라 그럴까요? 추세 변환의 시작을 A파, 여기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떨어지는 파가 바로 A파라는 거죠. 얘가 언제 떨어지냐를 보면요, 요 상승 3파 있죠. 여기 보면 상승 3파 요 기준보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때 이게 하락 A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상승을 합니다. 하락 A파에 대한 반등 구간이 바로 이 B파라고 하는 겁니다. B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 상승 5파 있죠. 여기보다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떨어진다는 거죠. 하락 3파의 이제 C파는 A파의 저점 이하로 푹 떨어져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기준 있죠. 여기 기준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상승 5파 이후에 하락 3파. 근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승 5파, 하락 3파, 상승 5파, 하락 3파, 상승 5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한번 발생했다. 그럼 다음에 또 그런 게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우리 미래에 다음의 주식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선, 저항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요.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지선이라 그래요. 하락 중인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준 거 있죠. 그 지지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떨어질 때 여기죠. 여기 그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 요걸 갖다 연결한 걸, 요 선을 지지선이라 그래요. 신기한 게 사람의 이제 심리 때문에 그런지 이상하게 요 지지선을 딱 그어 놓잖아요. 지지선을 그어 놓게 되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다가도 여기 가면 다시 이게 올라가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 올라가면 다시 또 올라가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라고 사람들끼리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뭐냐면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까지만 가면 다시 또 떨어져. 이렇게 어느 지점만 가면 또 다시 떨어져. 이렇게 어느 지점만 가면 다시 떨어져. 이렇게 떨어질 때 요 고점 있잖아요.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해 준 거, 이렇게 연결해 준 거를 갖다가 저항선이라 그래요. 이 지지선도 그렇고 저항선도 그렇고 다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낸 심리,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어.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이상 안 내려와.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그 이상 올라가다 또 내려와. 그죠? 이거는 투자한 사람들이, 여기는 더 이상 뚫지 못한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죠?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이제 팔자라는 심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되면 대량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은 좀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가본 길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주식은 그 지지선과 저항선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쵸? 얘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올라가면서 정지된 선을 쭉 연결한 거를 저항선, 내려가다가 반등하는 선을 쭉 연결한 거를 지지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뚫고 넘어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저항선 자체가 또 어떻게 지지선으로 돼가지고 요걸 또 요 밑으로는 또 안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잘 예측하면은 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지지선에서 사고 저항선에서 팔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지선이, 저항선이 있고 여기 지지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계속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돈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신이나 이걸 다 알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여기 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왔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지지선보다 가장 좋은 건 지지선에 살면 좋은데 지지선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갔다는 얘기는 아 지지선을 못 뚫는구나,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선 바로 위에서 사고, 그 다음에 저항선에서 팔면 좋은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항선 바로 밑에서 여기서 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밌는 거는 매도는 저항선 전에 팔고 지지선이 뚫린 경우, 지지선 있고 저항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려갔는데 지지선이 뚫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뚫렸으면 빨리 손절매를 하라는 거예요. 지지선이 뚫리면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매수 매도 가격을 결정할 때 딱 떨어지는 가격보다 살 때는 조금 높게, 팔 때는 조금 낮게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0만원에 살려고 할 때보다 10만 1,000원에, 대부분 사람들이 10만원에 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10만 1,000원에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1,000원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팔 때는 10만원에 팔겠다 이거보다 대부분의 10만원으로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10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99,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사실 10만원에서 1,000원의 비중은 얼마예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1,000원 때문에 팔 걸 못 팔고 살 걸 못 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시 딱 떨어지는 숫자보다는 작은 단위의 숫자를 넣어 주시면은 살 때는 살 확률이 높고 팔 때는 팔 확률이 높다. 내가 살 때는 10만원이 아닌 10만 1,000원, 팔 때는 10만원이 아닌 99,000원. 이것도 어쨌든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면 훨씬 더 잘 사고 잘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